역사상 가장 두려운 황후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는 곳마다 사람이 사라졌고 그녀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권력이 쌓였습니다. 3세기 후반 중국 대륙은 오랜 전랑 끝에 하나의 왕조 아래 통일됐습니다. 그 이름은 서진. 건국 황제 사마염은 삼국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천하를 손에 넣었습니다. 무제 사마염은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전쟁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백성들에게 안정을 가져다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남겼습니다. 황태자 사마충은 지적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사마염은 그를 후계자로 낙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인을 황태자비로 앉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난풍. 권신가충 외딸로. 외모는 미모와 거리가 멀었지만 두뇌는 궁중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향한 욕망은 그 두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가난풍은 사마충과 혼인하며 황태자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처음부터 황태자가 아닌 황궁 너머의 권력을 향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80년대 후반 무제 사마염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쓰러지면 황태자가 즉위합니다. 황태자비가 황후가 됩니다. 가난풍은 그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290년 사마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태자 사마충이 즉위의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난풍은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진짜 권력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해제는 황제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는 보고에 왜 고기죽을 먹지 않느냐 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나라는 황제가 아닌 황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황후가 된 가난풍의 첫 번째 목표는 황실의 외척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제의 외할머니인 양태우 집안, 즉 양준 세력이 그녀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양준은 무제 시절부터 실세로 군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해제가 즉위한 후에는 태부로서 조정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가난풍에게 그는 제거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291년 가난풍은 황족인 초왕 사마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명의로 조서를 위조해 양준을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군사가 움직였고 양준은 그날 밤 처형됐습니다. 양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난풍은 양태우마저 폐위시켜 서인으로 강등하고 유폐했습니다. 황실의 가장 높은 어른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습니다. 궁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양씨 일족은 몰락했습니다. 양태우는 유폐지에서 식량을 끊기고 굶어 죽었습니다. 가난풍은 이 모든 것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씨 세력이 무너진 자리에 다음 표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풍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도왔던 동맹조차 제거할 차례였습니다. 양준 제거를 도왔던 초왕 사마위. 그는 자신이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풍에게 공신은 다음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사마위를 역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마위는 자신이 황후의 명령으로 양준을 처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사라지고 조서는 위조됐습니다. 그는 처형됐습니다. 가난풍은 아군도 적군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양씨, 사마위, 두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황궁 안에서 가난풍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해제를 허수아비로 두고 나라를 직접 통치했습니다. 가난풍의 통치는 잔혹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무능한 신하를 잘라내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며 조정을 정비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합리적인 행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90년대 초반 가난풍이 실권을 쥔 서진은 겉으로는 일정한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공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황태자 사마휼은 가난풍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해제의 첩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총명했습니다. 지나치게 총명했습니다. 사마휼은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무제도 그를 보고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일으킬 것이라 했을 정도였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의 기대가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가난풍에게 그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총명한 황태자가 성장할수록 그녀의 자리는 위태로워질 것이었습니다. 황태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황태자가 그녀를 제거할 것이었습니다. 가난풍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태자를 반역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측근들을 통해 황태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그 상태에서 문서를 쓰게 했습니다. 황태자는 술에 취해 자신이 무엇을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난풍의 측근이 대신 내용을 불러줬습니다. 그 내용은 황제를 폐위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겠다는 역모의 글이었습니다. 황태자의 필체로 쓰인 역모 문서가 가난풍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증거가 완성됐습니다. 가난풍은 이것을 해제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무능한 황제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299년 황태자 사마휼은 폐위됐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황궁에서 쫓겨나 허창의 작은 감옥으로 유배됐습니다. 한때 나라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황태자는 이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허창의 누추한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난풍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300년 가난풍은 황태자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이 든 대추를 보냈습니다.
배고팠던 황태자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23살이었습니다. 황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황족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풍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황태자의 죽음은 황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봉해진 황족 왕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명분은 하나였습니다. 황후 가난풍을 제거하라. 그중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조왕 사마린이었습니다. 그는 무제의 아들, 해제의 숙부였습니다. 오랫동안 기회를 기다려온 야심가였습니다. 300년, 조왕 사마린은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진격했습니다. 황태자의 죽음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군사들은 빠르게 황궁을 포위했습니다. 가난풍의 반격은 없었습니다. 황궁 안에서 가난풍은 처음으로 무력했습니다. 그녀가 수없이 타인에게 써온 방식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마린의 사자가 황후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독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없이 타인에게 건네던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독배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가난풍은 독배를 받았습니다. 기록은 그녀가 죽기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권력을 위해 그토록 많은 말을 했던 여인이 마지막 순간 침묵했습니다. 300년, 황후 가난풍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5, 권력의 정점에서 10년을 달렸던 여인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서진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풍을 제거한 사마리는 스스로 황제가 됐습니다. 해제를 태상왕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황족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다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풍이 죽은 뒤 서진은 걷잡을 수 없는 내란에 빠졌습니다. 사마시 황족 8명이 차례로 황제 자리를 놓고 싸웠습니다. 역사는 이를 파랑의 난이라 부릅니다. 파랑의 난은 16년간 지속됐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고 낙양은 여러 차례 함락됐습니다. 중원 전체가 황폐해졌습니다. 가난풍 한 사람의 권력욕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전쟁은 농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식량이 사라지고 역병이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한때 통일된 대제국의 번영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내란의 틈을 타 북방 이민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흉노, 선비, 갈, 적, 강, 5 이민족이 차례로 중원을 침략했습니다. 서진은 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제는 황제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황족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결국 독살됐습니다. 가난풍이 만든 세상이 남편마저 삼켰습니다. 311년, 흉노족이 이끄는 한 왕조가 낙양을 함락했습니다. 황제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서진의 수도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건국 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다시 한 여인 앞에 서게 됩니다. 가난풍이 없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까요? 가난풍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일관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나쁜 황후 중 하나. 그러나 일부 역사가들은 다른 시각도 제시합니다. 그녀를 단순한 악녀로만 볼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해제는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공백을 누군가가 채워야 했습니다. 외척이든 황족이든 황후든 가난풍이 없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풍이 권력을 쥔 시기 서진은 일정한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관리를 등용하고 황족 세력을 억제했습니다. 무능한 황제보다 나은 통치를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황태자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도화선이었습니다. 황족들이 들고 일어날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황태자를 죽였지만 그 죽음이 권력의 끝을 불러왔습니다. 가난풍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습니다. 역사 속 권력의 아이러니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중국 역사에는 가난풍 외에도 권력을 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태후, 측천무후, 그녀들과 가난풍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야망이었지만 결말은 달랐습니다. 측천무후는 당 왕조를 유지하며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가 됐습니다. 가난풍은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욕망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리 기록됩니다. 가난풍을 단순한 악녀로 규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녀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운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3세기 중국에서 황후는 권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태로운 자리였습니다. 황제가 쓰러지면 총명한 황태자가 즉위하면 황후는 하루아침에 폐위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향해 달린 것은 단순한 욕심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가난풍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욕망과 그 욕망이 만들어낸 역사적 파국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파랑의 난 이후 중국은 556국 시대라는 300년 가까운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북방 이민족들이 중원을 지배하고 한족은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서진의 황족 일부가 강남으로 내려가 동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 서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왕조였습니다. 통일된 중원은 수백 년 후에야 다시 등장합니다.
가난풍이 죽은 지 11년 만에 서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권력도, 그녀가 제거하려 했던 적들도 결국 모두 같은 혼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도 결국 그 권력과 함께 사라집니다. 가난풍의 이야기는 1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